아 오늘 원장님 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정말 똑같습니다. 네. 인제 갱년기에 관한 모든 궁금증. 네. 저도 인제 그 궁금증을 거의 이해하고 네. '오늘이 혹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오늘 대단원에 인제 모든 궁금증 중에 있다가 네. 참 그 갱년기의 증상은 참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잘 짚어 주셨다면 이제 오늘은 정말 증상 네. 그리고 이 궁금증에 대한 어떤 마무리까지 네. 잘 부탁드립니다. 뭐 네. 잘 알고 계시죠? 이용주 여성의원의 이용주 원장님, 네. 저는 비뇨기과 황진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증상이요. 보면은 이제 아주 흔하게 알고 계신 증상은 사실 이제 안면홍조잖아요. 그게 갱년기 증상이라는 걸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의외의 증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오셔서 이거 혹시 정말 갱년기 증상 맞을까요? 이상하게 나 요즘 최근에 이런 증상이 생겼는데 내 친구들은 다 괜찮다 하는데 왜 나만 이런 증상이 생길까?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 정도로 갱년기 증상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증상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왜 갱년기 증상이 다양한지에 대해서 일단 아시려면은 갱년기의 각 단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미 다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갱년기 처음에 후기 가임기부터 해서 2행기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고 그다음에 폐경 후기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딱 경계가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1년의 어떤 연속된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 증상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갱년기 증상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차이도 있지만 나 자신도 어떤 갱년기 단계에 있느냐의 그 흐름에 맞춰서 또 증상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갱년기의 각 단계는 어떤 게 있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후기 가임기 같은 경우에 갱년기를 앞두고 있는 갱년기 꿈나무. 아직은 생리가 이제 불규칙한데 뭔지 예전 같지 않다. 뭔지 내가 컨디션도 예전 같지 않고 생리 주기도 이상하게 약간 변하는 것 같고. 꿈나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잘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네, 그렇죠. 우리 갱년기를 받아들이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이게 내가 앞으로 노화의 단계를 잘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고 결국은 끝이 난다. 이거를 해피엔딩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꿈나무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가 막 시작돼서 이제 뭔지 잘 모르는데 그때부터 막 증상이 생기고 당황스럽고 이런 이제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갱년기 초년생. 그 다음에 이제 겪을 거 다 겪고 노하우도 어느 정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클라이맥스 지나서 한숨 돌린 갱년기 고참. 그래서 이때는 어느 정도 내 나름의 솔루션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 조언도 해요. 야, 뭐 먹어봐. 영양제는 뭐가 좋다. 뭐 호르몬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호르몬 전도사예요. 뭐 자기 먹는 약을 막 주기도 해요. 야, 너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정말 좋아.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정말로 갱년기의 모든 과정이 끝나서 이제 드디어 안정된 갱년기 수료생 이렇게 이제 각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해 드린 대로 마지막 가임기부터 시작해서 2행기 초기, 말기, 이제 폐경이 지난 이후를 제가 폐경 후기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것도 초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꿈나무는 요때겠죠. 마지막 가임기. 그다음에 2행기 초기도 꿈나무예요. 근데 이제 2행기 말기 요 1에서 3년 요때부터 증상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초년생이죠. 이제 증상이 막 여기저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폐경이 되고 나서도 한 1, 2년 정도는 그 증상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요쯤이 이제 초년생이고요. 그래서 폐경되고 한 1, 2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거든요. 그때가 고참. 그리고 폐경 후기 초기가 지나서 이제 이 폐경 후기 초기를 우리가 총 5에서 8년으로 잡는데요. 이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망할 때까지는 폐경 후기 말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갱년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노화의 관점으로 모든 건강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스완 스터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자연 폐경 여성을 1,316명. 근데 여기 이제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 여기는 다인종 국가니까 뭐 백인, 아프리카계 흑인, 그다음에 아시아에는 중국인, 일본인 이렇게 히스패닉도 약간 들어 있었고 이렇게 다인종의 여성들을 호르몬 검사를 한 거예요. 매달 호르몬 검사를 무려 이제 폐경 전 8년, 폐경 후 8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엄청난 연구죠. 그래서 이 이행기 때 이 호르몬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행기 여기 보시면 이행기 말기가 1에서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3년 요 시기가 이제 이행기 말기인 거죠. 그 다음에 폐경하고 나서 1, 2년 동안 요 이제 폐경 후기 이제 전기에서 1, 2년 정도는 이제 증상이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 제가 요렇게 칼라 박스로 만든 요 시기 있죠. 요 시기가 굉장히 혹독하게 갱년기를 경험하시는 한 약 5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이전에는 뭔가 이렇게 좀 꿈쩍꿈쩍 태동하는 시기고 요 5년이 굉장히 몸이 많이 변하고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시기고요. 이 시기가 지나가면은 그다음부터는 보시면 이렇게 호르몬이 좀 물론 떨어져 있지만 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좀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갱년기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호르몬이 많았던 시기에서 호르몬이 낮아지는 시기로 몸이 바뀌는 건데 그 시기에 몸이 많이 요동치잖아요.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 이것이 바로 그 갱년기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그런 패턴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일정하지가 않더라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호르몬 이행기 요때의 변화는 개인마다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크게 4가지 패턴으로 여기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자, 상승 후 급격한 감소형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상승 후 완만한 감소형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완만한 감소형, 그리고 평탄형. 그러니까 폐경 이행기를 지나도 여기 폐경 이행기 지나도 여기가 상당히 높잖아요. 호르몬 레벨이. 그러니까 폐경 전이나 후나 이런 분들은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평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패턴이 그럼 제일 증상이 심할까요? 이제 급격한 감소형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네. 예, 상승 후 급격한 감소형.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가 제일 이 갱년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한 감소형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하더라도 몸이 적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갱년기 증상이 있더라도 몸이 적응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상승 후 급격한 감소면은 이때는 너무 상승해서 힘들고 이때는 너무 감소해서 힘들고 이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든 거죠. 근데 이제 평탄형인 경우에는 거의 증상이 없겠죠. 이제 상승 후 완만한 감소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초반기는 좀 힘든데 이제 나중으로 가면 좀 나아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인종별로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연구에서 이제 아쉽게도 한국인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인이 지금 중국인하고 일본인만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쨌든 백인보다는 우리가 이 중국이나 일본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아시아인들의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감으로 느끼는 거하고 조금 빈도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한테 제일 많은 거는 완만한 감소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논문에서 보면 백인들한테 제일 많은 거는 상승 후 급격한 감소형이에요. 그래서 백인들이 아시아인들보다 더 갱년기 증상을 많이 느낀대요. 근데 그런 이제 논문에서는 아마도 아시아인들이 뭐 두부나 이런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보면은 이제 완만한 감소형이 제일 많고요. 이런 경우는 이런 분들은 물론 갱년기 증상이 있는데 적응하면서 가시기 때문에 견딜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많은 게 상승 후 급격한 감소형인데요. 이게 제가 이거거든요. 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약간 좀 미국 스타일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행기 때 초반에 몸이 호르몬이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호르몬이 막 치솟아서 힘들고 그럴 때는 막 출혈 증상이 있고 유방통도 있고 막 그래요. 붓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호르몬이 너무 없어서 고생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봉우리처럼 나왔지만 사실 이걸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매끈한 봉우리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막 이런 상태라고. 이러니까 사람이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휘둘리고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나면 갑자기 호르몬이 확 떨어지면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니까 그때는 이제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증상까지도 다 이중고를 겪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드신 거예요. 평탄형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한테는 이제 적은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 요 두 가지는 좀 적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여기에 보시면 비만이신 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이 평탄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탄형은 비만이신 분들한테 좀 많은 형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체지방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배란 횟수가 좀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란을 하는 정도가 에스트로겐의 어떤 레벨, 농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 가임기 때도 호르몬이 그냥 어느 정도 있었고 막 높거나 이렇지 않고 근데 이행기 지나면서도 이 체지방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받쳐주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폐경이 되고 나서도 체지방으로 여전히 받쳐주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갱년기 증상은 별로 없겠지만 대신 다른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제 다른 문제가 있겠죠. 저희 땅콩 인형님께서 저는 평탄형인 것 같아요. 그 패턴이 있다는 걸 처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갱년기는 좀 무난할 수 있으나 다른 심혈관계 등 질환을 좀 주의하시는 게 그렇죠.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이제 원장님 강의 중에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후에 제가 좀 읽고 같이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승 후 완만한 감소형.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과체중인 분들한테 좀 많대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좀 애매한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승 후 급격한 감소형이어야 하는데 그분이 만약에 좀 체지방이 많으신 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떨어지고 나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근육이 많았거나 근육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많았거나 지방이 많았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원래는 상승 후 급격한 감소형이어야 하는데 이제 그 난소가 아닌 다른 몸의 부위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에스트로겐 레벨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흔하지는 않은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상승 후 급격한 감소형 아니면 그냥 서서히 떨어지는 완만한 감소형 또는 이제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탄한 감소형 요렇게 한 세 종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힘드신 분들이 이제 상승 후 급격한 감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행기 때 급격한 에스트로겐 상승은 이 시기에 이제 월경량이 증가한다든지 월경 기간이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유방통이나 두통을 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항상 또 높은 게 아니니까 또 부족할 때도 있어요. 이 시기에도. 그러면은 부족할 때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에스트로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있으면 난소에서 또 막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호르몬 치료할 때 부작용이 많으세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해도 그러니까 해도 될 때도 있고 안 해도 될 때도 있고 이 시기가 차이가 이렇게 짧아요. 네.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를 그러니까 난소 비율을 맞춰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난소가 변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호르몬 치료하시면서 괜히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하시는 바람에 정작 나중에 정말 호르몬이 필요한 시기에 나는 호르몬이랑 안 맞는 사람이다 하면서 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다면은 호르몬을 먹으면서 조금 안 좋은 경험, 그러니까는 출혈이 너무 많았다던가, 뭐 머리가 아팠다던가, 이런 경험을 하셨더라도, 내가 그 갱년기 단계에서, 요런 이제 상승하는 단계에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의 각 단계를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왜 또 개인별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냐면은 또 다른 이유는 각 개인별로 각 기관의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호르몬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에스트로겐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기관들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서 다 에스트로겐을 받아들이고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에스트로겐이라는 거는 그냥 여성 월경하는 데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임신하고 이런 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위장관에서도 에스트로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추신경계는 당연히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혈관, 뭐 폐, 췌장, 뭐 비뇨계, 그러니까 뭐 방광 이런 데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랑 관련된 증상이 여기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변비가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갱년기 증상이라고 잘 연결을 못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그다음에 뭐 위산이 뭐 역류하는 증상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만약에 자궁의 감수성이 좀 예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호르몬 부작용하고 관련이 있겠죠. 이런 분들은. 호르몬을 먹으면 자꾸 출혈이 생긴다, 나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이상하게 나만 그렇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자궁이 호르몬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은 거예요. 나는 약을 먹었더니 막 유방에 물혹이 막 생긴다. 이런 분들은 유방이 호르몬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차이가 크고요. 중추신경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랑 관련된 증상들이 뭐가 있어요. 뭐 수면장애나 감정기복, 그다음에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뇌랑 관련된 증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갱년기 때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갱년기 때 우울이나 심지어 공황장애 때문에 응급실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개인의 호르몬 감수성이 각 기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어떤 분은 이 뇌, 이 신경, 이 부분에 있어서 예민했어요. 호르몬에 대해서 훨씬 감수성이 좋았어요. 네, 이런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에스트로겐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두엽에서 감정 스트레스 반응 조절 안 된다. 그럼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예전하고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더 화가 난다던가 더 슬프다던가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될 수가 있고 정말 유명한 증상인 안면 홍조는 시상하부에서 체온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편도체 이거는 공포 반응이니까 감정 처리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이거 다 편도체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깜빡깜빡한다. 네, 그거 제가 치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에스트로겐이 없으니까 뇌에서 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냥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해마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 시기에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 시기에 내가 뭐 깜빡깜빡한다 냉장고에다가 핸드폰 집어넣고 막 찾아다녔다. 이런 것들이 치매 전조 증상이냐 그거는 아닌 거예요. 자, 우리 나무와 딸님께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에어컨을 켜도 얼굴이 화끈거리신대요. 네. 주무시다가도
정말 몇 번 깨는데 이것도 좀 갱년기 증상일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짜증이 많이 난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까 보여드린 그 그렇죠. 뇌에서 보여드린 그렇죠. 편도체, 네. 예, 그다음에 시상하부 네. 이런 데에서 에스트로겐이 원래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잠시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또 바다보다 살이 좋아님도 요즘 이유 없이 불안하고 공황처럼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게 공황 증상처럼 갱년기 증상도 이렇게 오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까 그 뇌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변연계라는 게 있어요. 이 변연계는 뭐 시상하부, 편도체, 해마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보통 파충류뇌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 몸을 조절해주는 AI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뛰고 뭐 눈 깜빡깜빡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저절로 다 자동으로 조절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자율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런 것들은 저절로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관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외부의 위험을 감지하는 거예요. 외부의 위험을.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호랑이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맞서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을 갈 것이냐 이거를 빨리 판단해서 몸이 반응을 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트로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 변연계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상태를 어떤 위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 사자가 나타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고 외부에서 어떤 위협이라고 생각된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강렬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맞서 싸우겠다라고 이 변연계가 결정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분노나 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공포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거는 어떤 위협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건데 그거는 생존을 하기 위한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심한 공포를 느껴도 되는데 지금 변연계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이나 1000 이렇게 굉장히 증폭해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에스트로겐이 중간에서 그걸 조절을 해줬어야 되는데 얘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게 조절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갱년기 증상으로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동그란 인생님께서 요즘은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귀찮고 외출도 피하게 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줄어들게 되니까 좀 더 우울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증상도 호르몬 치료를 하면 좋아질까요? 네, 이제 좋아질 수 있는데요. 마치 제가 호르몬 치료 너무 만병통치약처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에스트로겐 우울증 증상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것이 관련된 호르몬이 세로토닌이에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로토닌도 덩달아 같이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좀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증상들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우울증이 있는데 그것이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해서 더 악화된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정상인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갱년기 증상으로 잠깐 우울한 증상이 생긴 것인지 이거는 구분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의 감별도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협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갱년기 선생님도 만나시고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도 만나시고 하셔서 두 분 말씀을 다 들어보고 필요하다면은 같이 약을 동시에 같이 드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전 사실 오늘 질문을 하면서 이건 좀 되게 생뚱맞은 이상한 얘기인데 제가 원래 이분이 계시면 사실 저는 라이브가 좀 즐거웠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한 2번 안 계셨어요. 그랬더니 네. 오늘은 왜 이분이 안 계실까? 그래서 오늘 오영도님께
정말 네, 감사하다는 얼마든지. 말씀 오늘 이게 네. 또 저를 방문해 주셔서 네. 너무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분명히 네. 대답을 해줄 텐데 라일락 향기님 질문까지 해결하고 그동안 넘어가도록 할게요. 평생 마른 체질로 살아오셨대요. 그런데 배에만 살이 몰리는 느낌인데 이것도 혹시 뭐 저번에 비슷한 대답을 하셨기도 했는데 네. 예, 어떠신가요? 네. 그것도 역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에스트로겐은요, 여성의 그 몸매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 여성들이 체지방이 피하지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나 허벅지 이런데 피하층에 지방이 생기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장 지방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몸매라는 게 허리는 잘록하고 엉덩이는 이제 크고 그럼 이쪽에 이제 지방은 결국 다 피하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하지방은 대사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장 지방은 배 속 안에 내장들 사이사이에 끼는 지방이고 이게 심해지면 이제 지방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장 지방은 대사에 관여를 해요. 그리고 미세한 염증들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유 없는 피로나 이런 증상들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게 에스트로겐이 없을 때 이런 것들이 더 잘 생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중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난포자극 호르몬과 FSH와 그 체중과의 관계에 대한 거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까만색 선이 뭐냐면 FSH라는 뇌하수체 호르몬이에요. 이 FSH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뇌하수체라는 어떤 부위가 있어요. 여기에서 난소에게 에스트로겐을 이제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면 FSH가 자극을 하면 그때 난소가 에스트로겐을 분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이 가서 뇌하수체에게 다시 이제 피드백을 주면 그때 이제 뇌하수체가 잘 분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분비를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10 미만이에요. 이 FSH 수치가. 근데 난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난소가 반응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10, 15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올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난소야, 난소야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난소야, 이렇게 크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수치가 60, 70, 80, 100까지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폐경 언저리가 되면 거의 90, 100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 난포자극 호르몬이 이런 내장 지방을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요. 그러니까 지방 세포에 이 난포자극 호르몬으로 인해서 자극을 같이 받는 이런 부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FSH가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뱃살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관성에 대한 논문에 나온 그래프예요, 이게. 그래서 갱년기하고 이 뱃살이 증가하는 거는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예. 오늘도 그럭저럭님께서 자궁 쪽이 묵직하게 아프고 허리가 자주 당겨요.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이것도 갱년기 증상일 수 있느냐라고 또 여쭤보시네요. 그거는 제가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상승 후 급격한 감소형이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 이행기 때 일시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이제 많이 치솟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자궁을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그럴 때 마치 생리는 안 하는데 생리하기 직전처럼 배가 좀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좀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게 되면 이것이 담즙의 정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 담낭 안에 담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배출이 좀 느려지거든요. 그러면은 담즙이 하는 역할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거를 도와주는 건데요. 그럼 지방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에 가스가 많이 차요. 그러면은 그것도 좀 아랫배가 묵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느끼시는 게 만약에 갱년기 증상이라고 우리가 전제한다면은 상승 후 뭐 급격한 감소 또는 상승 후 완만한 감소 타입이실 가능성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갱년기 증상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오늘도 약간 좀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이게 또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네.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가서 제가 이제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이제 체온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잖아요. 체온 조절은 여기 지금 시상하부에서 하는 거죠. 근데 시상하부에서 왜 어떻게 체온 조절이 안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체온 중립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몇 도부터 몇 도까지는 우리가 정상 체온이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이 시상하부에서. 근데 그게 이 구간이 넓이가 이랬었는데 에스트로겐이 빠지면 이 구간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온도가 여기쯤 있다. 그럼 예전에는 이거를 우리가 높은 온도라고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높은 온도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구간 안에서 변하는 거는 우리가 정상 체온으로 인지를 했었는데 에스트로겐이 빠지니까 이 구간이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아이고 더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갑자기 땀이 나고 아이고 추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체온 조절이 안 되고 땀이 났다가 더웠다가 땀이 났다 더웠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더웠다 추웠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중추신경계 쪽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다양한 갱년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운동성 증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면홍조나 이제 땀 나는 거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이랑 관련된 증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든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장내과 가서 막 초음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검사하면 아무 이상 없죠. 갱년기 증상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 신경성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뇌에서 생기는 증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예민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일 먼저 나타나고 심지어는 아직 생리를 하시는 분들도 이 증상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를 하니까 나는 갱년기 증상이 아니겠지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갱년기 증상은 생리를 하실 때부터 나타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수면이 잘 안 되는 거, 피로감, 그 다음에 관절통, 근육통, 이것도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여쭤보신 체중 증가, 그 다음에 피부 모발의 변화,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이제 그리고 탈모가 온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비특이적인 증상이라서, 이런 것도 갱년기 증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이고, 이거는 진짜 질환이 있는 건지 갱년기 증상인지 일단 그거는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가령 관절통이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다. 근데 모르고 갱년기인 줄 알고 계속 에스트로겐만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아요. 검사는 해보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갱년기 증상이라고 이제 의심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사회적 증상은 어떤 거냐면은 불안, 우울, 짜증, 집중력 저하, 자신감 상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히 나의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주변의 모든 가족 관계나 대인 관계 변하잖아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시기예요, 이때가. 왜냐면 후배는 치고 올라오고, 뭐 승진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이제 샌드위치가 돼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명퇴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럴 때 뭐 직장을 내가 명퇴를 하고 나서 굉장히 상실감을 느낀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사춘기라서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이제 떠나버려서 빈둥지 증후군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던가 아니면은 남편이 뭐 외도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은 이제 뭐 아무 가정에 문제가 없어도 예전같이 이제 남편하고 꽁냥꽁냥하는 사이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외모는 변하고 나의 여성성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여성으로서 매력이 없는 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또 우울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진짜 의외로 힘든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갱년기 증상 중에서는 조금 나중에 나타나는 편이긴 한데 성기능 관련 증상.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옆에 오는 것도 싫다, 이제 막 만지는 것도 싫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남편은 너무너무 좋은데 관계할 때보다 너무 아파서 힘들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호르몬이 없으니까 이제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염증도 잘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성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어떤 그 드라이브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하고자 하는 욕구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없어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카테고리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건 좀 이따 제가 할 건데, 이 각 단계별로 증상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가행기부터 이행기 초기, 요때는 이제, 막 태동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행기 초기 말기 요때부터 시작되는 게 보통 꿈나무들은 생리불순, 그 다음에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요때부터 불면증, 그 다음에 체중 증가 이런 게 좀 나타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절통도 조금 일찍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감수성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관절에 대한 감수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 다음에 자율신경실조. 그러니까 뇌가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뇌랑 관련된 증상들이 빨리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공황장애도 약간 일종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초기에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타입 중에 상승후 급격한 감소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상승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뭐 호르몬이 없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없다 하는 일정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말기가 되면은 이제 호르몬 부족이 이제 실제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승 후 이제 감소하는 시기가 오죠. 이 감소하는 시기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건조해져요, 몸이. 그래서 사실 성교통이나 이런 문제들은 요 시기에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 전공이신 과민성 방광 이런 것들도 갱년기 증상이거든요. 이게 점막이 얇아지면서 예민해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밤에 자꾸 소변이 마려워서 깨고 어디 외출하면 자꾸 화장실 어디 있나 불안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질염이나 방광염도 자주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수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이제 몸은 안정됐지만 호르몬의 결핍이 이제 지속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고 잠 못 자고 괴로웠던 시절은 이제 끝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노화를 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리하셔야 될 거는 이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이제 대사증후군, 체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골다공증, 그다음에 근감소증, 근육을 유지하시는 게 골다공증 예방하는 것만큼이나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제 증상 중에서 의외로 굉장히 흔한 증상이 통증이라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말인데 이제 폐경 관련 근골격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는 폐경 전후에 급격한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전형적인 증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고, 폐경기 여성의 70%가 경험을 하고 그중에 20%는 굉장히 심각한 증상을 겪는다. 정말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40%는 검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너무 예민하다. 신경성이다. 이렇게 취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폐경 이행기 동안에 골밀도는 평균 10%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폐경 이후에 근육량은 매년 0.6%씩 감소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뼈나 힘줄, 근육, 연골, 인대, 지방 조직, 거의 모든 몸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섬유근통,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다음에 관절이 통증인데 이게 보통 작은 관절에 많이 오는데요. 콕콕콕콕콕 쑤신다 그래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뻑뻑한 느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먹이 잘 안 쥐어져요. 이런 표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좀 증상이 비슷해요.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 먼저 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한번 갱년기 증상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도 저 증상이 있거든요. 저도 폐경인가 봐요.
원장님 에스트로겐이 좀 부족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아침마다 너무 힘들어요. 원장님 제가 너무 좀 송구한 게 이제 우리 다 10분 남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한 번 더 뵐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 이거 뭐 영광이자 좀 아니면 좀 또 네. 죄송한 느낌도 드는데 일단 제가 또 질문 몇 개만 좀 해결하고 그냥 좀 네네. 편안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네네. 일단 바람결의 신녀님께서 일단은 폐경 3년 지나셨대요. 이제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답은 뭐 정해졌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시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여쭤보셨어요. 저는 딱 좋은 시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패턴 중에서 우리가 폐경 기준으로 이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잖아요. 이 앞쪽은 호르몬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난소에서 분비하는 에스트로겐도 이 시기에는 나와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때 사실은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는 증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증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거지 호르몬을 그때는 꼭 보충해야 될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지금 폐경 후 3년이시면은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완만히 감소하는 시기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하신다면은 호르몬 치료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일단 목적이 중요한데 만약에 증상 중에서 만약에 내가 질건조증 때문에 한다 이러면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자 한다면은 지금부터 하시는 거가 아주 충분히 효과가 있고 시기도 아주 적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대답 중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골다공증에 예방하는 것도 사실 여성 호르몬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후기 증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정말 좋은 시기에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칼립투스 님께서는 사실 이제 두 가지 그냥 코멘트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셨고 이제 운동할 때 힘들어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운동 중독처럼 지내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도 좀 빼고 근력 운동도 많이 하시고 새벽마다 매일 5km를 달리고 계시대요. 그리고 이제 요즘 너무 더우니까 이제 뭐 좀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 수면 안대까지 하고 계시는데 잠을 좀 자주 깨서 힘들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그 여성 호르몬 치료를 좀 충실히 하면 실제로 우리가 수면제라든지 그런 걸 복용하지 않고서도 좀 좋은 어떤 수면을 유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까 그게 또 궁금하긴 하네요. 유칼립투스 님께서는 지금 생활 습관 면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갱년기 증상의 특징이 뭐냐면 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람이 긴장했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발동하는 시스템이 교감신경이고요. 사람이 평안하고 안정됐을 때 발동되는 시스템이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러면 잠을 잘 자려면은 이제 이 부교감신경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호르몬 치료를 해도 수면이 잘 안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잠을 자야겠다. 잠을 잘 자야 되겠다. 이런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칼립투스님은 지금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목적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에 대해서도 좀 너그럽게 잠을 못 자도 괜찮아. 만약에 중간에 깨신다면 내가 만약에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도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잠이 왜 안 오지? 뭘 더 해야 나는 잠을 잘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사실 잠이 더 안 와요. 중요한 거는 내 몸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 이제 집 나간 부교감신경을 돌아오게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위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잠을 못 자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오히려 그럴 때 이제 호흡이나 명상이나 기도나 이런 거를 하시면 잠자는 거하고 거의 뇌파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조금 보듬어 주시고 예. 이런 것들이 예.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증상 중에서 이제 관절통, 손가락이 뻑뻑해지는 이런 증상들은 그거는 에스트로겐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근골격계 증후군에 대한 것들은 시기별로 또 다르거든요. 처음에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서 그냥 살짝 염증만 있는 시기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이미 연골의 변화가 온 시기, 그다음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힘줄 인대까지 변형이 온 시기, 이렇게 시기별로 치료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 단독만으로도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너무 오랫동안 염증이 진행된 경우는 그러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관절 같은 경우도 호르몬으로 금방 좋아지지 않는다라면 이건 갱년기 치료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재활외과 선생님하고도 같이 이렇게 좀 협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유칼립투스님께서는 지금 정형외과 처방을 좀 드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지금 원장님 되게 소중한 말씀이시죠. 어쨌든 본인한테 좀 관대해지는 거, 네. 너그러워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뭐 복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뭐 명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또 원장님 우리 또 굉장히 캠프를 통해서 네, 또 네. 원장님을 뵐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네, 그런 너무 순간입니다. 좋죠, 네. 그리고 뭐 오영도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영도님의 그 갱년기 수료생까지 이렇게 좀 건강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저 또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에 다음 달에 한 번 더 뵐 것 같은데 일단은 네, 네. 폐경 관련 근골격의 증후군까지라도 오늘 네. 좀 말씀을 좀 잘 듣고 네. 오늘 강의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네. 예. 네. 그래서 제가, 폐경 관련 근골격계 증후군에 이제 해당되는 게 섬유 근통, 관절의 통증, 뻑뻑한 느낌, 그 다음에 근육량 감소, 골밀도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힘줄이나 인대가 이것들이 이제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손상이 쉽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회복이 금방 안 돼요. 그리고 연골에 이 관절의 이제 연골에서도 이 에스트로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골도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연골이 약화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이게 오래되다 보면 연골이 마모되면서 실제로 골관절염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착성 관절낭염, 이게 의외로 우리 보통 오십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성분들 이 어깨 못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게 실제로 갱년기 증상의 초기에 많이 오셔요. 그래서 이게 와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근육을 싸고 있는 그 낭 안에는 이렇게 수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없으면 이 수분이 좀 말라요. 거기다가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 어깨 관절은 여러 개의 근육이 서로 협동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어근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팔은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팔 근육은 힘이 남아있고 등 근육은 힘이 약해지니까 얘네들이 당기는 힘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관절이 움직임이 이제 엉뚱한 데 가서 자꾸 부딪히는 거죠. 나는 원래는 이렇게 부드럽게 잘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이 근육끼리 서로 당기는 힘이 달라지니까 이게 엉뚱한 데 가서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네.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면 더 운동을 못 하게 되고 네. 그러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이러면서 실제로 염증이 계속 같은 데 가서 부딪히면 염증이 생기고 네. 그러다 보면 여기에 섬유화가 생기고 그럼 더 운동이 제한되고 이래서 나중에는 이제 옷 갈아입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한번 생겨서 몇 년 고생해서 이제 나았다 반드시 반대쪽에 생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전신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이 관절낭 안에 이제 윤활액이 부족해지고 이러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근골격계 증후군이 그렇게 이제 의외로 그래서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근골격계 주요 변화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면은 네. 마칠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이 여름을 관통하면서 원장님 뵙고요. 네. 이제 가을 초입에 한 번 더 뵙고. 네. 참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이게 네. 진짜 참 신기하네요. 제가 음. 아니, 그러니까 전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네. 원장님 근골격 주요 변화부터를 다음에 하시고요. 아, 그럴까? 전 이거 너무 긴 얘기야, 그렇죠. 사실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재증상 같다는 느낌도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질건조 이런 거를 빼놓고 네. 그 저도 사실 뭐 감정의 변화부터 해서 막 진짜 이게요. 네. 남성 갱년기도 다르지 않다. 물론 음. 여성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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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성도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그때 우리 봤었잖아요, 그래프에서. 물론 이제 여성들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때문에 네. 정말로 괴롭지만 네. 남성들도 결국은 비슷한 변화를 강도는 다르지만은 겪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제 와이프의 갱년기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또 본인이 받는 고통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다음번에 드네요. 우리 이용주 원장님 배우자님의 간증의 시간을 한번 갖는 안 것도. 됩니다. 원장님 제가 개인적인 질문 좀 송구합니다만 원장님 어쨌든 네. 지금은 갱년기를 수료하신 겁니까? 저 고참이죠, 아직. 고참. 네, 아직 고참입니다. 예, 그럼 뭐 아까 저도 말씀하신 정말 대로 혹독한 갱년기를 네, 보냈거든요. 이런저런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소중하게 잘 네. 전달해 주신 것 같네요. 오늘 하여간에 멀리서 되게 더운 날 네.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겁고 또 뵙고 싶습니다. 제 네. 얼굴이 조금 더 하얘지는 네. 그날 좀 뵙고 다시 네. 이렇게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네. 우리의 비밀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렇게 마지막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네.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도 유익한 시간이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4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